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열렸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재판 두 건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윤석열의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이 하나 열렸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추가 혐의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짧게 끝났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 대장동 재판 소식입니다. 대장동 재판이라 그러면 다들 아직도 대장동 재판이 계속되나라고 되묻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장동 재판 중에서 정진상 실장이 피고인 상태의 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은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 그러니까 5년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현장에 오늘도 이분뉴스 강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 두 개가 열렸죠? 네, 오늘 이제 윤석열 추가 기소가 된 재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 정진상 실장의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자, 정진상 실장의 재판 그리고 윤석열 추가 혐의 재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이가 다들 조금 뭐 말하지? 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이 그때 그 공수처 체포영장 거부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그런 건들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재판을 지금 담당하는 판사님이 누구세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판사는 백대현 부장판사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백대현 부장판사께 사실 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긴 해요. 네.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이 백대현 부장판사 분위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되게 힘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 힘은 없어 보여요? 네. 되게 이렇게 축 늘어지는 스타일인데 오늘 신속하게 재판을 끝마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거든요. 신속하게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 물론 특검법이 6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라고 되고 있습니다만 쉽진 않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본인 그 인식 속에서 이제 계속 빨리 재판을 끝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 단어로서 계속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네. 뭐 특검법에서 6개월 이내에 끝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훈시 규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어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6개월을 규정을 했으면 한 7, 8개월 선에서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막 무시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어떻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던가요? 6개월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특검 측에서 증인을 130명을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130명이요? 네, 맞습니다. 130명을 언제 다 불러?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130명이면 이제 6개월 안에 끝낼 거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평균적으로 한 7명에서 8명은 불러야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7명에서 8명 그러면은 증인 한 명당 1시간도 채 신문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주신문과 반대신문 합쳐서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100 몇 명이요? 160명? 130명이요. 130명이요? 네. 6개월 안에 끝나긴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 일정이 좀 나왔나요? 이제 다음 주 재판 같은 경우 이제 9월 15일 날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9월 15일 날 뭐 첫날부터 증인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첫날에는 이제 증인을 부르지 않고 안 불러요 또? 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9월 15일요? 네, 9월 15일 날 이제 공판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증인을 부르지 않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첫 공판 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 인정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 공소사실 낭독이라든지 뭐 부인 그다음에 증거 채택 뭐 이런 거 정도를 진행하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검 측에서 간단하게 이제 공소 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재판장께서 이제 공소장 내용 자체가 너무 좀 방대하다. 방대하지. 예. 이제 특히나 그리고 뭐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빼주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약간의 변경은 있어 보입니다.
충암고가 결국 중요한 문제인데 충암고 출신 이런 거 빼달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렇죠. 이제 공소 사실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이 경호처에 지시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수처가 왔을 때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직권남용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했잖아요. 이걸 허위로 꾸며가지고 허위문서 작성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성을 다시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소 제기가 된 게 대략 세 가지네요. 일단 네. 뭐 체포영장,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체포 저지를 한 거 하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국무회의를 그 여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그 문서를 그 회의록 같은 거를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부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좋아요. 뭐 보통 그렇게 이걸로 보통 이렇게 이런 걸로 이번에 다시 추가 기소가 제기된 거는 맞는데 충암고 출신이란 말을 결국 좀 빼달라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왜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왜 그러죠?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공수처 네. 이번에 특검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가요? 뭐 특검 측 같은 경우에는 뭐 공소장 약간 변경해가지고 다음 기일에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길에 다시 얘기를 하겠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은 대략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럼 재판이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끝나게 되었고 네.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측에서 재판 원래 연기 신청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재판 연기 신청을 했잖아. 네. 네, 이 재판 연기 신청을 한 이유가 내용이 이제 되게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한 2만 쪽 정도 되는데 이 복사를 다 하고 이제 스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3일 정도 걸리니까 좀 이제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판을 좀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연기 안 해주냐? 네, 그렇죠. 9월 15일에 첫 공판이면 앞으로 시간 여유는 좀 많이 있는데요. 공판 준비기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오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뭐 9월 15일이 첫 재판이면은 그때까지 뭐 공소 관련된 문서 서면들 뭐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연기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검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8월 5일부터 열람 등사를 유선 안내를 계속 했었는데 이 변호인 측에서 8월 14일 늦은 오후에나 등사를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 측에서 느리작느리작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상 시간 여유를 줬는데 그렇죠. 뒤늦게 그것도 연휴 앞두고 갑자기 복사하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지금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뭐 진술을 한 거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뭐 판사는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뭐 이제 뭐 특별한 뭐 반응은 없고 다음번에 이제 증인 없이 이제 공판을 진행을 하자, 이제 준비 기일 없이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기일 없이 이제 바로 이제 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본 사건이 넘어오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 여유를 너무 많이 뒀네요. 오늘이 19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15일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여유를 둔 건데 6개월 안에 공판을 끝내야 될 사람들 치고는 너무 느릿느릿한데. 그렇죠. 원래 그 전주에 그 공개 재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못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특검 측은 그 전주로 시작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한 주 앞당겨서 한 주 앞당겨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야, 참. 아무튼 뭐 여기도 좀 재판부가 조금 석연치 않긴 하네요. 이 네. 지금 백대현 판사가 보니까 이분이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이분도 수원지법에 있다가 갑자기 오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찜찜한 느낌이 없진 않아요. 예. 네. 좀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재판이 마무리됐나요? 윤석열 재판은? 네, 이제 윤석열 재판은 약 한 25분 정도 진행이 짧았네. 되고 네. 짧게 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고 지금 현재까지 말씀 나눈 게 벌써 10분인데, 네. 자, 상당히 짧게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재판이 바로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확실히 그 이재명 정부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판사도 바뀌었고 네. 그런 그 좀 전망이 많았는데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실제로 이 김동연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거든요. 네. 김동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소극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제 증인이 오더라도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예. 이 남욱이 중간에 진술하는 와중에 수차례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예, 질문하더라.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꼼꼼하게 읽어오고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밑줄을 쳐서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판사가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출된 서면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의문 나는 걸 체크해뒀다가 법정에서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해야지 재판에 신속함이 보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예. 좀 새로운 측면이기도 했겠네요. 네, 이제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네. 뭐 어떤 걸 질문하던가요? 우선은 이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김만배 생활비를 지원한 남욱이 있었습니다. 김만배 생활비를 남욱이 지원. 예, 남욱이 지원을 했는데 이 금액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원했길래 4억 5억씩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12년부터 14년 동안 이 4억에서 5억 정도 생활비를 12년, 13년, 14년 그러니까 만 2년이거나 아니면 3년 정도 횟수로 그렇죠. 3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얼마요? 5억이요? 예, 4억에서 5억 정도. 1년에 한 2억 정도 준 거죠. 1년에 2억 정도 줬다고? 그렇죠. 생활비로. 생활비로? 네. 연봉도 이렇게 이 정도 주면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아시잖아. 그렇죠. 억대 연봉 우리 다들 꿈이잖아요. 꿈이지. 예. 그런데 공짜로 생돈을 받아갔다. 네, 맞습니다. 1년에 2억 얼마씩. 왜 줬대요? 이 재판장도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나도 궁금하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줬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위례 사업 과정에서 남욱이 이제 지분을 호방건설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 받았대요. 근데 이걸 유동규한테 속였다고 합니다.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이 사람이 그 남욱이가 예. 거짓말을 했다가 그걸 어떻게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들켰죠. 유동규가 열받아가지고 남욱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욱이가 한 1년 넘게 유동규 얼굴을 안 봤대. 예. 안 봤는지 못 봤는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욱이 유동규한테 뺨을 맞았잖아요.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는 이어나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만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이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4억에서 5억 정도를 계속 돈을 지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배 형이 유동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이어준 사람이고 그렇죠. 민원을 해결해줬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값으로 그것도 그래도 너무 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럼 김만배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반영됐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그 정도 역할 했다고 2억 얼마씩 월급 주진 않아요. 연봉 주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 확실한 뭔가 더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글쎄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답을. 그러니까 남욱이 바로 반영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실상 김만배를 거쳐가지고 말 그대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민원 해결된 게 없어. 뭐 유일하게 해결된 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한 거.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거라 꼭 김만배가 한 건지는 사실 조금 아리까리해요. 물론 그 만들 때 당시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주는데. 예. 그래서 이제 판사가 야 그러면 요구사항 중에 반영된 게 한 개도 없으면 그러니까 야 성남시 따라서 그냥 이익을 적절하게 챙긴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욱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유동규가 선거 끝나고 이재명이 되면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 라고 이렇게 유동규가 예. 뻥을 치러 다녔구나. 그렇죠. 이제 남욱 입장에서는 이제 성남시장에게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던 거죠. 유동규만 믿고 있었던 거죠. 아, 유동규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니까 네. 만병한테 돈을 줘도 된다. 만병이 이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거다. 이거네요. 근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병을 만난 게 몇 번 없어. 네. 제가 알기로는 총 2번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번이 식사였고 한 번은 그 인사 정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첩에다 다 적어놔. 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적어놔. 음. 그래서 누구랑 몇 시에 만났고 무슨 얘기 했고까지도 다 적어놔요. 그때도 제가 취재를 한번 했더니 적어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몇 년에 아 내가 김만배하고 밥을 한번 먹은 게 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밖에는 없대. 그러면은 김만배와 이재명이 그닥 친한 관계는 아니거든. 친한 관계가 아니죠. 근데 유동규 말만 믿고 김만배가 이재명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보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 뭘 근거로? 이제 그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그 돈이 그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김만배의 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돈을 또 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욱이?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그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선거에 관련된 선거 자금으로 썼느냐? 예, 그 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돈 준 거는 이제 유동규한테 흘러간 거죠. 그렇죠. 근데 유동규를 통해서 선거 캠프에 돈이 들어갔냐? 이걸 확인은 아직 못 해봤다. 예, 아, 진짜 이 자식 웃기는 놈이네. 돈이 갔으면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배달 사고 확인도 안 했다. 예, 확인조차도 하지 못했다.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질문이 되게 핵심적인 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배임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제 뇌물을 받고 어떤 민원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남시에서 민간업자가 원했었던 그런 요구 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5대 상황인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남욱 측에서 김만배, 유동규를 거쳐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이거 그 공영개발 말고 민영개발로 해달라. 네. 그다음에 한지.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 그다음에 업자를 선택을 할 때 우리하고 수의 계약을 해달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대장동 그 개발 지구를 우리가 그려놓은 거대로 네, 구획을 우리가 네. 구획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대 요구가 다 거절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5대 요구가 거절이 됐으면 그래 돈을 왜 줬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게 말로. 그게 말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남욱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욱이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돈을 줬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유동규 약속 이렇게 했잖아요. 재선 이후에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너네가 요구한 거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돈은 계속 받은 상태였고 막상 재선이 되었는데 아무런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남욱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기를 유동규가 쳤는지 이재명이 쳤는지 애매할 뿐인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부터 잡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동규 쪽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요? 나라도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남욱이 되게 이상한 점이 본인이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했잖아. 어떠한 뭐라도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치. 요구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왜? 얘기합니다. 돈을 돈을 뭐 한두 푼 준 게 아니잖아. 꽤 많이 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 자체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그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묻거나 아니면 본인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말을 이해가 되는데 남욱은 변호사야. 그렇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예요. 강남이면은 잘 나가는 변호사들만 모였던데요. 그런데 확인하려고 안 했다고? 예. 처지가 궁박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재판관님이 이것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판사가 상당히 날카롭게 묻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그럼 재판장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물어볼 게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예. 뭐 또 어떤 게 있던가요? 그리고 이 사업 개선 조치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게 됩니다. 음. 야, 그 대장동 사업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개선해 주잖아요. 더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데 그 당시에 이 검찰 측에서는 이거 이재명이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뇌물을 줘가지고 사업성 개선해줘서 용적률 용적률 바꿔주고. 근데 오늘 남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적률을 바꿔주고 임대 비율을 축소하고 서판교 터널이라든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이제 법조단지를 이전시켜가지고 비용을 좀 낮추잖아요. 이게 수익을 많이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은행에 PF 대출을 받을 거면 최소한의 사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 정도도 안 해줬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 못하기 때문에 아하. 성남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사업성을 개선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장 서판교 터널만 해도 그렇죠. 그 터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장동의 운명이 바뀔 상황이었으니까. 예. 당연히 그치, 그 부분은 만들어 줬겠네요. 그러니까 특혜 받은 건 하나도 없다. 네, 특혜 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장이네요. 예. 특혜 받은 게 있어 보이던데 꽤 많이. 예,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분하고 지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이제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 자기가 50%인데 남욱이 원래 지분이 45%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5%가 줄었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의 절반 정도로 확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이 시장이 3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지분보다 남욱 너 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남욱 같은 경우에 뭔가 따지고 싶고 화도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배 형의 주장은 야 내가 껍데기만 김만배지 실은 다 이재명 거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검찰은 이 진술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그 돈이 실제로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김만배가 그런 말을 했다면 무슨 뜻을 했는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꼭 짚고 넘어간 거군요. 네, 이제 뭐라고 짚고 넘어갔었고 특히나 이 지분 금액으로 따지면 처음에 이제 630억이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42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선거 자금으로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재명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게 400억, 500억 된다 그랬다가 액수가 확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확 줄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삼았다는 건가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만배 측에서 바로 못 주기 때문에 남욱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욱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5억 정도 되면 내가 현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 것은 다 걸리기 때문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금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지금 뭔가 지금은 티격태격하네. 네, 맞습니다. 서로 네가 돈을 내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결국에.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만배형 얘기는 그거예요. 보면은 다른 진술에도 보면은 내가 사실 돈 들어갈 때 너무 많어 뜯긴 데도 많아서 줄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댔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남욱은 거기에 맞서가지고 그래도 네가 좀 더 내봐라고 이렇게 그 설득을 하는 거고 이런 단계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남욱이 막 50억 클럽도 있었고 등등 많았잖아요. 네. 이미 많이 본인 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불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0억 클럽 돈이 결국 만배 돈이 아니라 남욱이 돈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김만배가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요구를 하자 연락도 이제 오랫동안 끊고 지내고 했었다라고 해요. 김만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라고 했다. 네. 김만배가 다른 사람들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라고 요구를 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엔 대장동 사업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됐대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뭐 사업이 바뀌었대요? 사실 그 본인들이 요구했던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렇죠. 예,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걸 딱 콕 집어서 물어봤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재판부가 뭐라고 묻던 거예요? 재판부에서 이제 처음에 물었을 때, 그러면 이 뇌물이나 이런 거를 막 줬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줬었는데, 만배라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변경된 게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니들 요구한 게 받아들여졌느냐? 예, 그 5대 요구 사항 중에서 너네가 요구한 게 받아들여진 게 한 개라도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없지. 예. 남욱도는 그랬잖아요. 없다. 그럼 돈을 왜 줬어? 유동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동규 약속만 믿고 돈을 몇백억을 줬다라는 게 지금 남욱의 진술인 거예요, 그게? 네, 그렇죠. 웃기는 놈일세. 웃기는 놈일세. 이 말을 그 판사가 들었다면 되게 황당해했을 것 같은데. 야, 남욱이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 하나요? 아니면 지금 뭐 재판장 질문 딱 받고는 뜨끔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한 건가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네. 확실히 이 재판장님이 좀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많이 핵심을 찌르는구나. 예, 네. 저번 기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이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욱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야,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나씩 꼬치꼬치 캐 묻는군요. 네, 맞습니다. 남욱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했겠어요? 네, 남욱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제가 많은 재판을 다녀보지만 재판장이 직접 증인한테 질문한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없죠. 예.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질문을 하는데 이 재판관님은 이제 기다리지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장동 재판장의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남욱이한테 재판장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한 질문은 핵심은 그거 아니야. 그 대장동 사업에 그러니까 천하동인 일원이 어쩌니 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이 지분이 있으면 당연히 대장동 일당 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겠냐. 그렇죠. 들어준 거 있니? 5대 요구 중에서 뭐 들어줬니? 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욱이 제대로 답을 못 하는 거죠. 네, 남욱이 이제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가 재판 진행을 그런 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그래 보이네요. 예. 자,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오갔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일정 조율. 예, 다음 재판. 네, 이제 원래는 이제 화요일에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진상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 재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남 FC 재판이 화요일 날 있으니까 다음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바쁘겠는데요? 네. 강지호 기자 되게 바쁘겠어요. 예. 자, 지금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네. 뭐 이런저런 좀 생각해 볼 때 대장동 재판도 좀 변화가 좀 감지되지 않는가. 확실히
몇 달 전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검사들도 좀 분위기 바뀌었죠? 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장동 재판에 한 8명에서 12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늘은 또 3명 나왔어요. 3명이요? 네. 야, 격세지감이다. 네, 아마 3명에서 더 이상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전에 그 검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에 검사석 다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증인석 채우고 심지어 방청석 맨 앞에까지 세우고 그 난리를까지 쳤었거든요. 거기 비하면은 야 진짜 격세지감이네. 내란 재판이 한 8명 들어옵니다. 거봐. 검사들이 일부러 이런다니까. 예. 그리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이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고. 맞습니다. 참.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두 재판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예. 다음 재판은 언제 있을까요? 다음 재판은 내일 조지호 재판이 있고 목요일 날은 이제 또 김용현 재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현 재판에 또 다녀오셔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재판 끝나고 다음 재판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